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경제학자 표토십 이 양반 언론인 방송 출연도 하고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 여러가지 돈 되는 일을 많이 하죠. 누가 보더라도 전통금융 시스템 하에서 돈을 쓸어 모으는 그런 인물입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의 몰락을 이야기했고 비트코인을 바보들의 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비트코인을 약간 사볼까?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죠. 2022년 7월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튤립 버블과도 비유를 했었고 꽤 방어적인 투자를 하는 분 중에 한 명이죠. 어쨌든 이 양반 미국 달러 붕괴에 의한 비극적 종말 결산의 날이 다가왔다. 뭘 결산하겠다는 건지 참. 어쨌든 이 양반 계속 비트코인을 씹어대더니 지금은 살짝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블랙록의 선택이기 때문이겠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금융위기는 자산 가격의 버블, 즉 달러가 많이 풀렸다는 거죠.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과다 유동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달러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죠. 달러는 프린팅이 무제한이다. 언제든지 그냥 찍어댄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트코인과 XRP는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죠. 한정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디플레이션.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 금융위기는 코비드 19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이 돈을 너무나 뿌려버렸죠. 제가 피터십의 이야기를 100%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세계 경제 위기는 특정 국가, 미국 때문일 수 있죠. 그런데 미국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죠.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경제, 모든 무역, 거래, 지불을 달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제가 흔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쵸? 음식도 너무 흔하고, 옷도 흔하고, 물도 흔하고, 돈도 흔하고, 차도 흔하고, 흔한 게 너무 많죠. 과한 것들, 풍족한 것들. 그런데 이 풍족함의 역습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풍족했겠죠. 풍요로움의 역습, 이제 부족함의 역습이 올 겁니다.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식량이죠. 식량.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엌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아까운 음식물들이 버려지고 있죠. 그것 또한 너무나 여유롭고 풍족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슬슬 느끼시죠? 식량, 원자재 가격 상승. 너무나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역습하겠죠. 부족함으로 역습을 하겠죠. 어쨌든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미국은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엄청난 신용 창조를 했죠. 통화량을 늘렸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흘러넘쳤죠.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코비드 19 때문에 일도 못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계속 준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2억 5천에서 3억 정도를 그냥 줬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저리 대출을 해줬죠. 그리고 지금 코비드 19 때 뿌려졌던 돈들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죠. 회수가 될 수 있을까요? 빚은 잠도 안 자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갚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식분들이 갚아야 되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금융 경제는 계속 상승을 했고 실물 경제는 계속 하락을 했죠. 어떻게 코로나가 창궐을 했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돈이 시중에 넘쳐날까요? 실물 경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금융 경제만 계속 높아져 버렸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죠. 경기가 좋아진 것 같은 착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 착각, 항상 부동산은 상승한다는 착각, 아파트값, 땅값, 강남 불패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 경기 부양책을 써서
또 한 번 시민들을 속이고 있죠. 저리 대출로 또 돈을 풀어서 집을 사게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해 가면서 뭔가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경제를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살기 힘들겠죠.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돈은 빚이다. 비트코인은 분명 블록 형성에 대한 일을 한 대가지만 여러분들이 내는 이자라는 돈은 그 어디에도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1000만원을 빌렸는데 어쨌든 시장에는 100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5%짜리 이율을 가지고 1000만원을 빌려서 1년 뒤에 1050만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 50만원 어딨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 50만원을 갚기 위해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 누군가가 빚을 내야만 결국 저 50만원을 갚을 수 있겠죠. 지금 정부 시책이 그거죠.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빚을 갚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빚을 내라고, 또 다른 신용 창조를 하라고 자꾸 소시민들에게,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시민들을 살리라고 하는 건지 정부가 살려고 하는 건지 헷갈리죠. 자, 어쨌든 금융위기는 항상 자산 가격의 버블로 시작됐다. 그리고 과대 유동성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은 아마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언제와 똑같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서프라임 모기지, 그때와 어쩌면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비슷한지.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돈의 흐름은, 돈의 크기만 틀려졌지 한 번 더 위기는 온다. 항상 그 사이클은 반복된다. 그리고 그 사이클의 정점에 와 있다. 그리고 뭔가 지금 폭발하기 직전에 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되면 소비가 늘죠. 소비가 상승을 하고, 소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을 하죠.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는, 미국은 통화량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금리를 올려버리죠. 딱 지금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주식을 던집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뭘까요?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침체 이후에 오는 건 불황. 불황이 찾아오죠. 그 누구의 잘못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의 잘못된 시책들입니까? 하지만 단 한 번도 미 연준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시장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비드 19이 갑자기 와버렸어요. 그리고 미 정부 또한 특별한 대책, 특별한 해결책이 없었죠. 돈을 푸는 거 이외에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요거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죠. 이것 또한 그들의 무능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연준은 시장 탓을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순삭시킵니다.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하죠.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삥을 뜯죠. 관세를 높이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보복 관세를 시행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전체적인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이죠. 딱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은 코비드 19을 제외하고 1929년 대공황 때를 이야기한 겁니다. 마치 지금과 거의 99% 똑같죠. 자, 지금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인 줄 충분히 인지하시겠죠. 서서히 연말부터 그 징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은 굉장히 힘들겠죠. 서두에 이야기했던 풍요로움의 역습, 이제 여러분들을 상당히 부족하게 만들 겁니다. 1929년 대공황, 2000년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4년 과연 어떤 놈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답답하신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XRP를 홀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방어를 잘하고 계신 거죠. 결국 암호화폐로 모든 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안전자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자산군들이 아닌 그 자산군들의 역습, 암호화폐로, 그것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로 꽤 많은 돈들이,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가장 중심에는 결국 우리들이 믿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 그들의 탐욕, 그들의 욕망, 거기서, 그곳에서 벗어나야 지금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피터 쉽도 그렇게 썼는지 아닌지 봐볼까요? 피터 쉽, 비극적 결말을 예견하다. 경제학자이자 금벌레. 미국 경제와 미국 달러에 대한 더 심각한 경고. 근데 이 양반은 2020년, 2021년, 2019년, 2018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경제 위기, 전통 금융 시스템의 붕괴, 이런 이야기 매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짝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2008년 금융 위기였다.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해서 뿌려댔죠. 그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가 한 일은 오직 돈을 뿌린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 동안 했던 일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 했었죠. 코비드-19, 이 양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는 한 상황은 계속해서 더 악화될 것이다. 미국은 연간 2조 달러 예산 적자로 운영하고 있고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한 번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마크 필립스, 미국의 부채 한도는 29조 달러가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 돈을 뿌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부채가 29조 달러를 넘어서 31조, 32조 달러까지 넘어섰죠. 뭔가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항상 저는 이야기하지만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저의 뇌피셜들이 저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6만 유튜버 밖에 되지 않은 제 이야기가 계속 2년 전에, 1년 반 전에 했던 저의 이야기가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살짝 놀랍니다. 아이러니하죠. 이자율은 가격이다. 노동력, 임대료,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에게 중요한 가격이다. 기업은 일을 하고 자본 투자를 하고 또 확장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 그러나 이들 회사 중 상당수는 수년에 걸쳐 부채를 떠안았고 그 부채를 갚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금리에 따라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했죠. 금리가 높아지면 이문이 작고, 그리고 금리가 낮으면 이문이 큰 회사들, 매해 매달 이자만 내는 회사들, 이런 거죠. 10억을 빌려서 해결이 안 되니까 100억을 빌린다. 회사는 계속해서 적자다. 그리고 한 번에 카드 돌려막기를 또 한다. 100억이 커버가 안 되면 1000억을 빌린다. 지금까지의 경제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구조 조정이 돼야 되겠죠. 건강한 구조 조정.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 한번 꼭 터져야 되는 일들. 그건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자넷 앨런이 부채 한도를 높여주라고 징징거릴 때 항상 그랬죠. 이제 더 이상 현금 서비스를 받을 카드가 없다. 한 번 더 현금이 빵빵한 현금 서비스 카드를 발급해달라.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현금 서비스만 받았던 카드 전체를 이제 할부 한도, 일시불 한도까지 높여가면서 이빠이 땡겨서 전부 지출해버리고 터쳐버린다. 요게 지금 전통 금융 경제입니다. 자, 어쨌든 피터십 달러 붕괴 결산의 날. 하지만 항상 미국은 이런 경제 상황들을 그들의 이기심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뭐 이번엔 다를까요? 미국은 한 번 더 어떤 형태로든, 그게 전쟁이든 통화정책이든 한 번 더 전 세계를 상대로 기축통화국이란 권력을 가지고 합법적 사기를 치려고 할 겁니다. 미국이 미국 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브로드캐스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도구가 과연 뭘까? 전쟁일까? 통화정책일까? 아니면 전쟁과 통화정책을 같이 사용할까? 통화정책은 어떤 놈을 이용을 할까? 비트코인일까? XRP일까? 요거겠죠, 요거. 제가 동그라미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국가 걱정은 해도 미국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지금 피터 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저는 충분히 그들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미국은 타당성을 찾기 때문에 그게 미국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전지튼 XRP 변호사는 이번 주에 큰 발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XRP 가격 상승을 위한 두 가지 이벤트, 리플 IPO, 나스닥 상장, 그리고 XRP 현물 ETF 승인 신청, 요거 두 개가 어쩌면 10월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10월 말까지 이야기를 드렸죠. 뭔가 큰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가격 상승을 이끄는 익사이팅한 깜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자, 어쨌든 인양반 그렇게 크게 신뢰하는 사람은 아닌데 큰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XRP는 이더리움을 제껴야 시총 2위로 갈 수 있겠죠. 시총 2위로 갈 수 있는 가격 3.8달러 3.8달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XRP의 올타임 하이. 한때는 시총 2위였던 코인입니다. XRP는 지금은 저렇게 모질이 찐따가 되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XRP가 24시간 거래량 10억 3천만 달러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결국 무엇 의미하는지,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면 어떤 놈이 갈 것 같은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7,000불, 그리고 XRP는 7자가 보입니다. 7자가. 제가 항상 5자, 6자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7자는 관망, 주식 그냥 꼬나보세요. XRP 사지 마세요. 7자에서는. 그리고 가격이 약간 상승하면 제가 또 매수 가능, 접근 가능 가격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